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황희. 박미소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리제네라가 국내에 도입된 지 한 3년 정도 되었죠?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고, 해외에서는 2013년도부터 연구가 되었다가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시술입니다. 저희도 작년도부터 리제네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입하기까지 한 1년 정도 고민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해외 학회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 이제 해외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국내에 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제 머리에다가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원장님,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우리 몸에 있는 모낭을 공격하는 호르몬인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유발하는데요. 우리 귀 뒤쪽에 있는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은 그 DHT라고 하는 호르몬에 좀 면역성이 있어서 모낭이 잘 좀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그것을 리제네라 키트에 넣고 1분여 정도 돌리면 한 80여만 개의 줄기세포가 추출이 되는데요. 그것을 시술 부위에 직접 주사해서 탈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게끔 하는 시술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모낭 미세 이식술이다. 뭐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네요.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뭐 어떤 형태일까?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the side population이라는 뜻인데요. 줄기세포에서 모낭세포, 모발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걸 전구세포라고 해요. side population에서는 어떤 특정하게 형태를 갖춰서 모발로 가는 줄기세포 전구체가 생기더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모발로 분화할 수 있고 줄기세포의 사이즈도 커지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이론적으로 맞다. 이런 첫 번째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치 이론인데요. 세포 미세 환경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제네라를 통해서 분리한 이 물질에는 세포의 기질, 세포 그리고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어떤 전구세포가 모발로 분화될 수 있는 이런 미세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니치 시어리라고 해요. 사이드 포퓰레이션과 니치 시어리 이렇게 두 가지 환경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거는 모발로 분화가 쉽게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리제네라 처리를 한 경우에는 바로 모발로 이렇게 분화를 하더라는 거죠. 리제네라 시술이 탈모 치료의 하나의 또 획기적인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리제네라를 여성형 탈모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남성형 탈모야 말할 것 없지만 여성형 탈모 역시 우리 여성의 몸 안에 있는 안드로겐 호르몬,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인데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라도 조금 예방하고 치료해 볼 수 있지만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 약을 먹어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 방법이 뭐 병원에 2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메조 테라피, 뭐 주사를 받거나 아니면 모발 이식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주 병원에 오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모발 이식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제네라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 한 번 아니면 빨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시술을 받아야 되고 한 번 시술로도 머리카락의 밀도가 40% 정도 이상까지도 이제 증가한 효과도 없고 특히 이 헤어라인 쪽이 풍성해진 효과를 많이 맞아요. 보는 것 같아서 헤어라인 쪽이랑 정수리 쪽 탈모, 여성형 탈모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초기 탈모에 권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별로 뭐 머리가 많이 빠진 거 느끼지는 않는데 들어보면 유전성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초기에 뭐 약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
이식하기는 더더욱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 저는 이 리제네라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뒤에라든지 내지는 약을 쓰는데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한번 했었을 때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탈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반응에 미미해서 새로운 치료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해외 시술 케이스들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일단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인데 진행이 꽤 그래도 되는 편이다, 그죠? 네. 리제네라만 했는데도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는 4주 만에 좋은 결과를 내네요. 리제네라가 보통 결과가 되게 빠른 사람들은 1개월 내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분도 전두 탈모하고 후두부 쪽 그리고 M자하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게 보이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 쪽에 헬 세라피 하고 나서 3개월 뒤인데 모낭 축소된 부분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그죠? 네. 또가 네. 보통 이제 머리가 빠질 때는 중심부터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자라날 때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경향인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케이스는 확실히 그분도 이제 여성형 탈모로 진단을 받았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었고 헤어라인 이제 밀려나가는 게 이제 신경이 쓰이셔서 왔는데 모발 이식하기에는 조금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스스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리제네라 시술을 하셨는데요. 헤어라인이 거의 한 2cm 정도 부분 이렇게 자라났어요. M자 있는 쪽이나. 사이드 헤드가 오셔서 보니까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케이스 기억나는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 더 이상의 이제 호전은 없고 조금 빠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리제네를 하고 나가지고 네. 한 3, 4개월 뒤에 훨씬 이렇게 많이 자란 케이스. 모발 이식을 고려도 했었는데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어요. 원장님, 네. 유전성 탈모에도 효과가 있나요? 리제네라 시술은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라 하죠, 그죠?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왔었을 때 리제네라를 이분이 해서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분이 안드로겐성 탈모냐 아니냐 이거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성 탈모에는 아주 적응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해밀턴 노르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남성형 탈모를 분류하는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2, 3형, 다시 말하면 초기하고 중기, 말기까지 있다 하면 초기하고 중기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초기가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또 너무 갑자기 확 빠졌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또 좀 결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그럼 혹시 모발 이식 후에도 리제네라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발 이식 직후도 좋고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난 한참이 지나도 좋고요. 어쨌거나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줄기세포 연구 물질을 넣고 위세 두피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면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시술을 받고 나서 언제 효과가 있나요? 언제까지 효과를 또 관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네, 아까 앞에서 본 해외 케이스 보셔도 한 달 네. 정도 후부터 빨리 효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보통 첫 번째 한 달 정도 때 오셨을 때 반응들 보면 보통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진 것 같다, 힘이 생긴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3, 4개월째 때 많이들 이제 좀 빽빽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좀 늦으신 분들은 6개월 차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6개월 차 정도까지 이제 계속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 두꺼워지는 것, 밀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확인하고 괜찮으면 뭐 6개월 있다가 시술도 받으시고. 네. 시술로 좋아진다면 네. 그럼 약으로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해도 되나요? 네,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약을 먹어서 이제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간에 리제네라 시술을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리제네라 시술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공격받는 모낭이 면역력을 가진 이제 모낭을 이식이 되면서 재생되고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탈모 예방 효과가 확실히 더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탈모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DHT 호르몬에 의해서 공격받는 공격원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 기간도 길어질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리제네라 시술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뭐 몇 퍼센트 좋아지나요? 네.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리제네라를 개발했던 리아카스 박사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발 밀도가 한 번 시술을 받고 나서 보통 한 30-40%여서 밀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30-40%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모발 이식도 거기 뒤에 판 조그맣게 떼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심는데 30-40%라는 거는 엄청난 효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결과가 좀 미흡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결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시술은 마취 주사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취 주사 받는 정도만 아픈 거고요. 시술 자체는 크게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술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복 기간은 따로 필요하진 않은데 굳이 못 따지면 뒤에 이제 우리가 모낭을 추출한 부위가 이제 3mm, 2.5mm 정도 되는 구멍이 상처가 3개가 나 있을 건데 그 부분을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꼬매주고 있긴 하거든요. 예쁘게 상처가 안 물라고. 그래서 그 꼬매준 부분을 회복하는데 이제 실밥 풀로 다시 오시는데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다시 내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거 정도 관리 정도인데 사실 특별한 회복 기간은 필요하지 않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상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좀 사실 만족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모색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I 진단 그거 획기적인데 그죠. 네. 그거 정도는 한번 받아볼 만해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